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제 탈북 여대생인 김영미 학생과 남한의 청년들이 모여 통일에 대한 비전을 이야기하는 소원 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먼저 저희의 의식조사 활동이 담긴 영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통일은 안보다. 통일은 신뢰다. 통일은 신뢰다. 통일은 소통이다. 통일은 소통이다. 我在韩国生活了4年，也感受到韩国人之间的一场差异。我认为为了和平主义，应该把韩国人的想法聚集在一起。韩国跟朝鲜的和平统一是世界和平的必要条件。我希望韩国跟朝鲜能尽快统一。 여러분은 북한 이탈 주민을 만나보셨나요? 제게는 아주 친한 탈북 여대생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영미라는 친구인데요. 영미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북한 이탈 주민이라는 단어는 저에겐 좀 생소한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영미와 같이 대학에 다니면서 밥도 먹고 시험 공부도 하며 정말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특히 영미를 보면서 남남북녀라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영미는 제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영미와 제가 살아온 환경은 다르지만 이렇게 친구가 된 것처럼 남북한의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저희 조의 토론은 이러한 작은 물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화통일 포럼의 사회자 이정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평화통일을 위한 필수 조건, 튼튼한 안보와 청년들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안보의 사전적 정의는 크게 2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안전 보장이라는 의미이고, 2번째 의미는 바로 편안히 보전됨이라는 뜻입니다. 즉, 평화통일과 튼튼한 안보가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이며 궁극적으로 이어져야 하는 관계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평화통일 포럼에서는 통일 후의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비전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훈 과장님, 평화통일과 튼튼한 안보가 확보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선행되어야 할까요? 네, 통일을 이루고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네. 무엇보다도 통일과 안보, 역사가 각기 다른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합니다. 오스트리아의 경우에는 초등 교과 과정에서 자기가 사는 지역, 이웃의 역사를 우선적으로 배우게끔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역사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뿌리부터 탄탄한 역사관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아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각 상황에 맞는 역사 교육을 수행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통일과 안보, 역사 교육이 같은 맥락이라는 점 굉장히 공감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평화 통일에 도움이 될 만한 또 다른 선행 요건은 뭐가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바로 신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뢰는 북한 이탈 주민들에 대한 신뢰입니다. 2015년 5월 기준으로 국내에는 약 2만 8천여 명의 북한 이탈 주민들이 들어와 우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장차 통일 한국을 우리와 함께 이끌어갈 중요한 인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신뢰를 민관 차원에서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통일 한반도 시대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김성훈 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처럼 보다 통일과 안보를 위해서 단계적인 교육과 또한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신뢰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성훈 과장님의 이러한 의견을 뒷받침하는 국내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는데요. 2013년 서울대학교 전국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중 45.8%가 통일을 찬성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추세는 젊은 층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전 국민적인 상황을 해결할 만한 소통의 문제로 해결할 만한 소통의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소통연구소장 신지수 교수님의 말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통일에 대한 문제는 점차 다각화되고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선 다양한 창의적 의견과 소통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민의 집단지성을 활용한 새로운 패러다임적 접근이 필요할 때입니다. 저는 이를 위해 통일에 대한 크라우드 소싱 플랫폼 구축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크라우드 소싱이란 군중을 뜻하는 크라우드와 아웃소싱이 결합된 개념입니다. 즉, 소수의 전문가가 내놓은 해결책 위에 국민의 집단지성이 더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집단지성을 활용해서 실제로 문제를 해결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크라우드 소싱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한 사례는 무수히 많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최악의 원유 유출 사고라고 일컬어지는 엑스모빌 사태에 대해서도 수많은 전문가들이 17년 동안 해결을 못했지만 크라우드 소싱을 통한 소통과 아이디어로 그 문제를 단 3개월 만에 해결한 전례가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점은 이러한 해결책을 유수의 과학자들이나 교수가 제시한 것이 아닌 시멘트 회사 엔지니어가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크라우드 소싱을 통한 소통과 아이디어로 통일 문제를 접근한다면 보다 창의적인 통일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화 통일에 관한 소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크라우드 소싱이라는 창의적인 발상이 필요하다는 신지수 교수님의 말씀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과 신뢰 그리고 소통이 모두 확보가 된 뒤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무엇일까요? 남학진의 박사님의 말씀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저는 크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애국심에 대한 인식의 확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의 민족이라는 뿌리를 인식하고 애국심을 민족의 범위까지 확대시킨다면 이는 바로 평화통일의 시작을 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통일을 준비하는 청년층의 자세입니다. 통일 후의 대한민국은 커다란 가능성과 함께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안고 있을 텐데요. 이러한 시기에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는 바로 우리 청년들입니다. 최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 후의 법조인 양성 아카데미나 통일 지도자 아카데미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통일 후의 대한민국을 준비하기 위해 우리 청년층이 이러한 프로그램들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꿈과 진로를 설계함에 있어서도 통일 후의 대한민국이라는 배경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애국심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우리가 가져야 할 통일 후의 비전에 관한 남혁진 박사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는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의견의 제시를 위해 이 모든 과정을 탈북여대생 김영미 학생과 함께 해왔는데요. 이어 통일에 관한 탈북여대생 김영미 학생의 진솔한 의견을 듣는 것으로 이상 평화통일 포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12년도에 한국에 온 김영미라고 합니다. 남과 북을 모두 경험한 제게는 평화통일과 튼튼한 안보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고향이라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고향에는 부모님들이 계시고 명절에는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일 것입니다. 하지만 제게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고향이기에 더욱 가슴이 먹먹하고 눈물이 납니다. 몇십 년간을 함께 지냈던 가족들과 친구들, 그리고 함께 놀았던 놀이터가 있는 그곳을 어찌 한순간에 쉽게 잊을 수 있을까요? 저 역시도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북에 있는 가족들과 친구들, 그리고 고향이 그리워 눈물을 흘리며 잠 못 이룬 적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북한을 다녀오시는 교수님께
돈 5만 원을 드리며 그 돈으로 운동화를 사 신고 고향을 다녀와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운동화에 묻혀온 고향의 흙을 부모님 제사상에 놓으려고요. 이러한 마음은 저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자들과 제3국에 있는 탈북자들 모두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루빨리 통일을 이루어 더 이상 한반도에 이와 같은 아픔을 남겨서는 안 됩니다. 저는 한반도의 평화통일이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눈부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희 토론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서 통일은 남의 일이 아니며 꼭 이루어야 우리의 소원임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제게 한 줄기 빛과도 같은 통일이 하루빨리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